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안주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책은 역사 앞에서 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한 사학자의 6.25 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중도적, 지식인, 생생한, 객관적, 체험, 비극이라는 키워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인지 슬라이드와 제 설명 그리고 책을 직접 읽어가면서 잠깐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 앞에서는 한 사학자의 6.25 일기라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성칠이라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가 1945년 12월부터 1951년 4월 8일까지 기록한 일기를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창작과 비평사 홈페이지인데요. 책을 검색해보면 2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 앞에서는 1993년 처음 출판되었고요. 2009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개정판은 해제가 붙었어요. 김성칠의 삶과 한국전쟁이라고 정병준 선생님이 쓰신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본문의 내용들에 줄을 단 본문 교주가 있습니다. 김성칠 역시 사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요. 그 저작 목록도 표로 붙여두었습니다. 개정판은 특히나 해제와 주가 있기 때문에 초판보다 일기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 출판되었을 때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94년에는 KBS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일기를 살펴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학계는 오랜 기간 동안 모더니즘, 거대 담론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봤어요. 정치사나 경제사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를 이야기하면서 당대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바라본다라는 미시사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일상사, 생활사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의 경험, 일상을 기록한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자신의 경험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록자가 겪은 경험을 기록자에 의해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그 역사를 과연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 책의 저자인 김성칠도 일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점에서 주의를 하며 일기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6년 4월 22일자 일기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나는 늘 가지게 된다. 거짓말을 쓰는 일기는 일기가 아닐 터이니 아예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번세한 일상생활을 기록함에 있어서 도저히 생활의 전면을 지면에 재현시킬 수 없는 일이고 자연히 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실을 그 중에서도 일기를 적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나의 경험으로 보아도 부득이한 일이 아닐까 한다. 모든 것을 다 적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하게 된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진을 올려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의 경험이긴 하지만 나의 생활 전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는 정도의 문제이니 일기가 사진일 수 없고 그림일 바에는 화가가 보는 눈에 따라서 소재 중에서 적당한 취사 선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투른 화가가 자기의 주견을 고집해서 소재의 어떤 부면만을 고의로 강조하는 결과를 화면에는 자연의 진실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왜곡된 표현을 하기에 이를 것이다. 내가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화가의 잘못을 범하지 않는가 나는 늘 반성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생활 전반을 다, 역사의 전면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뜻대로 왜곡하지는 않겠다, 객관적인 사실을 쓰겠다 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전쟁기의 일기를 작성한 목적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들 해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면서 김성칠과 관련된 사람들이 글을 그리며 글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카인 강신항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남덕이 글을 썼습니다. 이남덕은 조국 순환의 동반자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성칠의 아내인 것이죠. 유족으로서 일기를 책으로 펴내는데 큰 역할을 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350쪽에 왜 이것을 출판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료로서 의미를 갖는 기록이 되는 것도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의 일기보다는 의식적인 동기가 있기는 했어도 충실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본다. 한 사학도가 사료, 역사를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이죠. 사료로서 일기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일기를 공표하는데 고인의 뜻인 사료로서의 기록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무단히 인멸시키지 않으려는 유족으로서의 의무감도 또한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해제를 쓴 정병준 선생님이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한 당대의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학자의 통철한 눈으로 잘 잡아서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김성칠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인자하게 생겼는데요. 자료는 창작가 비평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13년에 태어났는데요. 1913년은 우리가 1910년 한일병합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식민지 조선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서 원주민으로,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이죠. 원주민으로, 조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1928년에 대구고보의 동맹휴학 사건에 가담하여서 검거되고 1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검속 당하기도 했었다라는 부분이 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7년 경성법합정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경성제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고 이분도 역시 전쟁의 큰 격동 속에서 학도병이죠. 학도지원병이지만 사실상 징용에 가까운 학도지원병에 끌려갈 뻔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제징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제징용 수용소에 있다가 아는 사람의 인연으로 풀려나서 직장생활을 조금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해방 이후에 서울대 사학과에 강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51년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제 식민지 시기의 지식인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고 독립을 멸망하는 경험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핍박도 받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민족애가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민지 시대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조선민족의 열등성과 타율성을 강조하는 식민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빨리 재건해서 멋진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부단히 느끼고 있는 분이시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공기 치하의 서울 시민의 삶이 어땠는지는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